제가 받을 유산이 얼마나 되죠? 뭐라고요? 당신 누구세요? 저는 김철수 씨의 아내 한지영입니다. 네? 아내는 접니다만. 17년 동안 함께 산 아내요. 이 아이는 김철수 씨 아들이고요. 말도 안 돼요. 당장 나가세요.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가 그러던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혼 40년 차 아내 앞에 나타난 40대 여자와 12살 아이. 저는 17년간 함께 살았어요. 그 한마디가 김미숙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은 정말 17년간 두 개의 가정을 오간 걸까요? 출장이라던 지방은 사실 또 다른 집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65세 여성이 남편, 사후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과 그 진실 앞에서 내린 그녀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미숙 65세, 결혼 40년 차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건설회사 사장이었고 회사는 성공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됐습니다.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38세, 둘째 딸 35세, 막내 아들 32세, 손주도 넷이나 있었죠. 평생 착하고 순종적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여행이나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방 출장 중 심장마비였죠. 슬펐지만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모든 것은 4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미숙은 25에 김철수를 만났죠. 맞선이었습니다. 저는 건설회사를 운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첫 대화였습니다. 석 달 후 결혼했죠. 철수의 회사는 작았지만 미숙은 격리 일을 도우며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죠. 10년이 흘렀고 회사는 커졌습니다. 미숙은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안일에만 전념하게 됐고 철수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집에 있어요? 미안, 지방 현장 가봐야 해. 매번 같은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결혼도 했으며 손주가 생겼죠. 미숙은 이제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여행이나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바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남편과 제주도 가고 유럽 여행 가는 걸 보면 부러웠습니다.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철수는 항상 피곤해 보였으니까요. 미숙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착하고 순종적으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수요일 저녁 철수가 서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미숙은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부산 현장에 간다고 했습니다. 또 부산이었죠. 주말에 온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병원이야. 가슴이 너무 아파. 뭐? 어느 병원이에요? 부산중앙병원 빨리.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숙은 큰아들을 불러 부산까지 차를 몰았고 3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마비였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났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와 장례식장을 알아봤고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자녀들이 도왔죠. 장례식이 시작됐고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조문을 받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 큰아들이 아버지의 짐을 가져왔습니다. 미숙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와 서류들,
그리고 핸드폰이 있었죠. 핸드폰을 켜고 연락처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집이 미숙은 이상했습니다. 집은 하나인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비를 눌러 전화를 걸었죠.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엄마, 전화 왔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숙은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 목소리.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계속 아이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뒤지기 시작했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부산 아파트 관리비 매월 자동이체.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부산에 집이 있다니. 서울에만 집이 있는데. 계속 뒤지다가 통장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매월 500만 원씩 인출 내역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의 지방 출장, 주말마다 갔던 부산, 아이 목소리, 아파트 관리비, 매월 500만 원.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미숙은 불안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죠.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모든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은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12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큰아들이 다가왔지만 여자는 자리를 뜨지 않았고 아이가 영정 사진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빠라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미숙은 여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큰아들도 따라왔죠. 복도에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러는 겁니까? 한지영이라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17년간 김철수와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철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소리쳤지만 여자는 증거가 있다며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받았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철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영과 함께. 다음 페이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다음은 돌잔치, 생일, 초등학교 입학식. 모든 사진에 철수가 있었습니다. 웃으며 행복하게. 진짜였습니다. 사진 속 철수의 미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모두 진짜였습니다. 미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자신도 속았다고 했습니다. 철수가 독신이라고 했고 5년을 사귀고 아이를 가졌을 때도 결혼한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17년 전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할 때 철수를 만났고 지방 출장으로 부산에 자주 온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3년 전에야 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족 사진을 보고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안 떠났어요? 미숙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지영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으니까요. 미숙은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이라니. 큰아들이 사기라며 소리쳤지만 지영은 증거를 계속 내밀었습니다. 출생신고서였습니다. 부 김철수, 자 김서준, 2013년생. 부산 아파트 전세 계약서, 통장 사본,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매월 500만 원 이체, 아이 학원비, 생활비, 카페 운영비, 17년치 기록이 다 있었습니다. 미숙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왜 왔어요? 뭘 원하는 겁니까? 지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산.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17년간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요. 미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 와서 유산 얘기를 하다니 나가요. 당장 나가요. 어머님, 저도 피해자예요. 속았다고요. 피해자? 당신은 남의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장례 지도사가 말렸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돌아섰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죠. 그렇게 말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7년, 사실혼, 아들, 유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숙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17년간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일주일에 나흘은 서울, 사흘은 부산. 그렇게 살았던 걸까?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지만 조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대신 조문을 받았죠. 미숙은 한쪽 구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철수와의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결혼식, 첫 아이 출산, 둘째 낳던 날 막내 돌잔치.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순간들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고 화가 났고 슬펐습니다. 40년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전부 다 알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랬는지, 모든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미숙은 철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40년간 철수만의 공간이었고 함부로 들어오지 않았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통장과 도장이 나왔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다가 멈췄죠.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 마이너스 500만 원.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이 17년간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10억이 넘었습니다. 통장을 내려놓고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지영이 쓴 편지였죠. 한 장을 펼쳤습니다. 여보, 오늘 서준이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당신이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엔 꼭 와주세요. 미숙은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다음 편지도 그 다음 편지도 같았습니다. 모두 여보로 시작했고 사랑해요로 끝났습니다. 편지를 찢었습니다.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네 번째 서랍을 열었는데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완전히 빼냈습니다. 그때 뭔가 보였습니다. 책상 안쪽 벽면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금고를 만졌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철수의 생일, 자신의 생일, 자녀들 생일을 차례로 눌렀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영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1983년 3월 15일. 금고가 열렸습니다. 미숙은 멍하니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의 생일로 열리다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을 꺼내 첫 장을 펼쳤죠. 신원조의 자료였습니다. 한지영, 1983년생. 밑으로 내려갈수록 눈이 커졌습니다. 전과 기록 사기죄 3건, 2005년 기혼 남성 대상 결혼 사기, 2007년 사업가 대상 투자 사기,
2008년 유부남 대상 결혼 사기. 미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결혼 사기범이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철수가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한지영 신원조회 결과 사기 전과 3건. 나도 당한 건가? 하지만 아이가 있다. 내 아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미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철수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영이 사기범이라는 걸. 하지만 떠나지 못했던 거죠. 아이 때문에.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2010년, 2015년, 2018년, 2025년. 메모마다 철수의 고통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의 끝없는 요구, 협박, 괴로움, 미안함.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메모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철수도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지영에게 속았고 협박당했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알았을까? 미숙은 파일을 계속 뒤졌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부산 아파트 3채, 모두 지영 명의였습니다.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지영 명의 통장에 5억이 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파일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17년간 철수가 지영에게 쏟아부은 돈, 현금 10억, 아파트 3채, 통장 5억, 총 20억이 넘었습니다. 미숙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파일 맨 밑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봉투에 미숙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미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겁쟁이였어. 17년 전 지영을 만났어. 독신인 척했지. 아이가 생겼고 그때부터 도망칠 수 없었어. 지영은 사기범이었어. 나도 늦게 알았어. 하지만 아이는 내 핏줄이었어. 버릴 수 없었어. 당신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미안해. 미숙아, 당신을 사랑했어. 진심으로.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철수가. 미숙은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구겼습니다. 하지만 찢지는 못했습니다. 철수의 마지막 말이었으니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철수도 피해자였던 거구나. 하지만 자신은 더 큰 피해자였습니다. 미숙은 일어났습니다.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지영의 신원조회 자료, 부동산 서류, 통장 사본, 철수의 메모,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지영이 원하는 게 유산이라면 법정에서 만나자고. 이 증거들로 싸우자고. 미숙은 파일을 들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큰아들을 불렀죠. 민수야, 변호사 좀 알아봐. 네, 왜요? 소송할 거야, 저 여자랑. 미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순종적으로 살았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우는 여자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지영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됐죠. 지영은 유산 분할 청구 소송을 냈고 미숙은 맞소송을 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며 17년간 편취한 재산 전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쪽의 주장을 검토했고 재판 날짜를 잡았습니다. 재판 당일 미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이 함께였죠. 65년 인생에서 법원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숙은 떨렸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미숙은 외면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영의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1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유산 상속권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증거로 부산 아파트 전세 계약서, 아이 출생 신고서, 17년간의 사진, 문자 메시지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제 미숙의 차례였습니다. 미숙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한지영은 사실혼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 사기 전과 산범의 전문 사기범입니다. 판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변호사는 금고에서 나온 신원조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05년, 2007년, 2008년 사기죄 전과 기록.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는 철수의 메모들도 제출했습니다. 고인이 어떻게 속았고 협박당했고 괴로워했는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가 메모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는 통장 이체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월 500만 원이었지만 진실을 안 2022년 이후에는 월 700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아파트 세 채도 그 기간에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사가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지영은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숙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7년간 속였습니다. 17년간 속였습니다. 미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절반은 거짓이었어요. 남편도 힘들었을 겁니다. 저 여자한테 속았고 협박당했으니까요. 미숙은 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피해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 믿었던 남편이 17년을 거짓말했어요. 우리 재산 20억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죽어서야 알게 됐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최후 변론이 끝났고 1시간 후 판사가 다시 입장했습니다.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원고 한지영의 유산 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지영이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며 사기 전과가 있는 자로서 고인을 속이고 협박하여 재산을 편취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사기죄로 형사 입건하며 17년간 편취한 재산 중 현금 10억 원과 부산 아파트 세 채를 피고에게 반환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영이 소리쳤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선고가 끝났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큰아들이 안았고 둘째 딸도 울며 안았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했던 한 달, 화가 났던 한 달, 싸웠던 한 달. 모든 게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영이 아이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죠. 미숙은 지영을 지나쳤습니다. 어머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40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지영에게서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부산 아파트 세 채를 팔았고 현금 10억도 받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도 15억이 남았습니다. 자녀들은 기뻐했지만 미숙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돈을 되찾았지만 허전했습니다. 40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세월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묘지에 가기로, 철수가 묻힌 곳으로 가기로. 미숙은 혼자 차를 몰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1시간을 달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철수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묘비가 보였습니다. 고 김철수 1958에서 2025. 미숙은 묘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왔어. 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이겼어. 돈도 다 돌려받았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걔한테 줬네. 울먹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알았어? 묘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말했으면 같이 해결했을 텐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 속았고 협박당했고. 그래도 나를 속인 건 용서 안 돼. 미숙은 묘비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17년 동안 거짓말했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묘비의 이마를 댔습니다. 바보 같은 새끼.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도 바보였어. 눈치도 못 채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미웠지만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 사랑했어. 미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 중에 23년은 진짜였을 거야. 17년이 거짓이었어도 23년은 진짜였을 거라고 믿고 싶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미숙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겠다. 묘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잘 자, 김철수.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40년간 함께 살았던 집.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미숙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철수가 앉던 소파에 앉았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 미숙은 사진을 내렸습니다. 모두 내렸습니다. 박스에 담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옷, 신발, 물건들 모두 박스에 담았습니다. 서재도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류, 책들 다 버리거나 기부했습니다. 일주일간 정리했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숙은 웃었습니다. 살아야지 뭐. 나 65살이야. 아직 젊어. 엄마, 둘째 딸이 놀랐습니다.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 만큼 울었거든. 이제는 살아야지.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여행 가실 거예요? 응, 제주도. 미숙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40년간 남편이랑 여행 한 번 못 가봤어. 이제는 혼자라도 갈 거야. 자녀들이 놀랐지만 미숙은 정말 강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65년 인생에서 혼자 떠나는 첫 여행이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보니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40년이 아깝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살았던 집, 철수가 묻힌 묘지, 법원,
모두 작아졌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미숙은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희망적인 미소였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르고 넓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반복됐습니다.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렇구나. 밀려왔다 밀려가고 아팠다 나았다. 그렇게 반복되는 거구나.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닷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65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바다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겠다고, 눈치 보지 않고 살겠다고, 후회 없이 살겠다고. 파도가 발을 씻어냈습니다. 마치 지난 40년을 씻어내는 것처럼.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짜고 비릿했지만 상쾌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다. 이제 시작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바다를 보며 서 있었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색, 붉은색, 보라색으로 하늘이 물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혼자 찍는 첫 여행 사진이었죠. 어색했지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숙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고 슬프지만 자유로웠고 아프지만 홀가분했습니다. 노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철수, 잘 가. 바람이 불었고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돌아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65세 김미숙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미숙은 돌아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65세 김미숙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미숙 씨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